공산당 기관지고 이런 거는 없애도 되고 예, 적폐청산 이거는 조선시대 사화와 다름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가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역시 이동관. 예, 역시 이동관 먼저 하시죠. 그럼. 저는 진짜 어떻게 정말 염치가 없구나.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이런 생각이. 근데 어떻게 본인 입에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돼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이 하신 얘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국민의힘에 이용호라는 의원이 있는데 이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방통위원장 논란 이동관 내정설 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방통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왔구나. 그래서 적격이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게 바로 이동관이구나. 그 발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게 뭐 보시면 클로즈업 해주시면 이게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대외비로 2010년 3월 4일에 파기한다라고 돼 있는 2010년에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이에요. 네. 앞서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이동관. 이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가서 진술을 해요. 네. 이 내용들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MBC의 어떤 장악 시나리오를 한 3단계로 해갖고 국정원이 차근차근 계획들을 세워요. 여기에 보면 뭐 당내 그때 이제 이회수 선생님이 이제 언중 육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폐지, 백분 토론 및 백분 토론의 손석희 하차 등의 미봉책으로 눈속임을 한다 MBC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퇴진시켜야 된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좌편향 프로라고 얘기하고 무풍지대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행자들 좌파 진행자다라고 자기들이 낙인을 찍고 이 사람들 진행자 포함해서 작가, 패널들까지 다 퇴출하라고 작전을 짜놔요. 그게 진행이 됐습니까, 실제로? 실제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국정원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직원들 말로 자신들이 족보대로 다 진행되는구나. 자기들이 만든 족보가 이거예요. MBC 정상화 및 추진 문건. 이 족보대로 다 실행되는 것을 봤다라는 이야기들을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가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지시하고 그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실행한 게 이동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어쨌든 끊임없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거에 그렇죠. 대한 성과를 또 정확하게 만들어낸 인물이군요. 강력한 성공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권 시절에 방송 언론 장악의 장악의 전문자. 최선두에 서서 2010년부터 그 MB 정권 초반에 방송사 탄압하고 뭐 사람들 해고시키고 퇴출시키고 경영진 교체하고 이런 걸 진두지휘했던 게 이동관이고 그게 기존의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 남아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와갖고 뭐 자기가 지난 뭐 문재인 정부 때 얘기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언론을 장악해서 지시하고 실행하고 결과가 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냐는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나. 역시 이동관이다. 저는 공산당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니, 김정은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공산당 기관지가 이렇게 많으면은. 그래서, 아니, 지금 2023년도에도 막 빨갱이, 공산당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전 빨갱이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거침없이 내뱉는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다, 되게. 공산당 얘기는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공산당이 웬 말입니까? 아니 근데 그 공산당이란 기관지라는 게 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 국가가 시키면 그 그대로 프로파간다화 시키고 홍보물로 이용되는 도구로서의 매체가 기관지라는 네.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이동관 씨가 과거에 이제 MBC 사례 좀 말씀해 주셨는데 KBS도 똑같죠. 그때 뭐 언론 장악 프레임이라는 건 당연히 있었고 그 MB 시절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더 무자비했습니다. 무자비하고 사실상 언론 생태계가 완전 파괴됐던 MB 때요? 그 시작이었어요. 네. 그 시작이 뭐였냐면 KBS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정현주 사장 해임되는 그 절차가 보면 지금과 너무나 똑같죠. 똑같죠. 네. 감사원, 국세청, 경찰, 권력기관,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곳에서 텁니다. 털어요. 그래서 뭐라도 있으면, 그때는 그래도 뭐라도 있으면 했네. 지금은 뭐라도 없어도 하는데. 네.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고, 그때는 그렇게 축출했죠. 사람들 축출하고, 프레머 씌우고, 이사들 잘라내고, 그래서 사장 바꾸고. 예, 예. 근데 지금 이번 판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잘 드는 다시 나한테 잘 드는 칼로 바꿔 써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자 TBS 보십시오. 그냥 아예 지원 안 해버리잖아요. 조례를 없애버리잖아요. 조례 한 줄로.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그런 되는 거. 거군요. 아예 YTN? 얘네는 죽여. 맞아. 이렇게 가는 YTN 거야. 그냥 아예 체질을 바꿔버리잖아요. 시장에 내던져버리잖아요. 네. KBS 수신료 불리고지긴 하지만 이거 어쨌든 간에 저희 재정에 타격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1TV, 2TV 민영화까지 간다 그러면 KBS도 그냥 공영방송으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박살 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앞으로 MBC도 아마 없애버리겠다. 그런 수준이고 경영진 바꾸는 이런 지금 차원의 공작을 하고 하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번엔 이게. 차원이 다르다. 경영진 바꾸는 걸로 해 보니까 이놈의 노조들이 맨날 머리띠 두르고 방송민주화 얘기하고 시민들이 성원하고 이래서 또 뒤집어지더라. 지는구나. 이걸 학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아예 민영화를 시키거나 아예 두 번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있잖아요, 무서운 게 보면. 이 불가역적이라는 거죠. 아까 대표님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팔리면 이거 다시 공적 지분 구조로 돌리는 거 수신료만 어렵죠. 해도 이거 다시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이동관 씨가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 중에 사화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사화. 2017년부터 시작된 적폐청산 그것이 사화라는 거예요. 사화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사화다. 어떤 정치적인 반대 세력으로부터 막 참혹한 화를 당하는 걸 사화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본인이 무슨 뭐 생육신이나 사육신 뭐 그 정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온 이 판넬을 보면 뭡니까? 저는 이게 2018년 3월 22일 밤이에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직전입니다. 저는 MB 시대는 역사적인 평가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동관 씨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동관 씨는 MB의 가신으로 그래도 의리는 있는지 구속되기 전에 이렇게 줄 서서 배웅합니다. 네. 이게 뭐 어디 보면 어디 소환술사가 어디 헬게이트를 열어가지고 뭘 소환하듯이 저는 이동관 씨가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뭐 정의나 공정 이런 게 있나 싶어요. 아니 사화하면은 본인이 핍박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감옥을 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산을 잃었거나 본인이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지 사화잖아요. 네. 되게 잘 지내 보이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본인의 주구는 징역 17년 받았어요. 아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주구는 징역 17년에 추징금 58억 원, 벌금 130억 원 받았다고. 네. 뇌물수수 국정원에서 상납받고 온갖 인사청탁해서 국가를 사유화해서 국가를 어떤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처벌받았어요. 이동관은 그 수하에서 일했으면서 어떻게 살아남았죠. 근데 이거를 사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본인들은 정치적인 어떤 보복을 당한 것이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죄책감 자체가 없다는 얘기. 그 이동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홍상표? 이게 또 굉장히 이게 이분? 하면 아니죠. 이분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네. 네.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그 다음 홍보수석이 홍상표 씨입니다. 아, 홍상표 씨는 청와대 홍보수석 하기 전에 뭘 했느냐, 누구 했느냐, YTN 보도국장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YTN 보도국장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기자 6명 잘랐죠. 아. 저도 그때 선배들 따라서 뭐 집회하고 하다가 결혼 직전에 지방 발령 받아가지고 가처분 소송에서 올라왔어요. 아. 거의 한 2년 넘게
서울 보도국 본사로는 못 들어갔다고요. 그 뒤로도 수원에 갔기 때문에. 결혼할 무렵에 그랬다고요? 네. YTN. 결혼하자마자 보도국. 고난의 행군을 하셨군요. 근데 보면 예. 지금 공영방송에서나 YTN에서나 내부에 제2, 제3의 홍상표 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제2노조라고 하는 뭐 저희가 볼 땐 그냥 어영 노조의 윤석열 정권의 정권 입맛에 맞춰서 그래서 움직이는. 각 사장 물러나라 그러고 저희가 이동관 관련해서 인사검증 보도하니까 그거 잘못된 보도다. 심지어는 동료들을 일컬어 광견의 주둥이를 놀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는 그런 제2, 제3, 제4, 제5의 홍상표들이 각 있다. 공영방송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씨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각 방송사를 그런 사람들로, 그런 부역자들로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장악 기술자라고 부르는 거고 인맥 풀도